저희가 준비한 제목 그대로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세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오늘 검사 쉬는 날이에요. 오늘 저희가 하는 날 아닙니다. 조 씨가 이거 퇴정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증인신문 때 김혜경 씨 퇴정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죠. 2년도 넘은 시간 동안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못한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힘없는 개인으로 오롯이 저 혼자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상황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조명현 씨의 이제 법원 들어가기 전에 입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시잖아요.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신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동의 경우, 증인이 아동이거나 또는 피해자이면서 증인신문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가해자 등을 볼 때, 그러니까 피고인 등을 볼 때 본인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영향받아가지고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중개시설을 통해서 좀 약간 격지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그렇죠. 뭐 옆방에 있게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 신문하는 경우. 근데 보통 검사가 신문할 경우에 저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3일 동안은 검사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 그 당시에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고인이 퇴정을 해도 괜찮을 법한데 이제 재판부는 피고인 퇴정은 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하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굳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해도 될 법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좀 이례적이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부위원장 말씀은 조명현 씨의 말을 재판부도 들어줄 법한데 그렇진 않고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다가는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원래 당일날 검사신문과 피고인신문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퇴정하는 것은 또 피고인의 권리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3일 동안은 이틀 동안 검사신문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만 피고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다음번에,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졌던 검사 신문에 대해서 본인이 쭉 보고 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신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신문을 예정해서 조명현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조금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난번에는 뭐 같이 했는데 왜 갑자기 증언을 거부하고 가림막을 혹은 뭐 퇴정을 요구하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오늘 조명현 씨가 법정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2년 넘는 시간 동안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 힘들다. 본인이 점점 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익제보자라는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이렇게 정말 공익제보를 할 경우에 정말 본인의 어떤 생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명현 씨가 그런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조명현 씨가 지금 이 공익제보 한 다음에 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본인이 택배 일을 하면서 또 하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지금 뭐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워낙 이렇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김혜경 씨가 전날에 모셨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축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 가림막 설치를 한 거거든요.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익 제보자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관련돼서 그 제보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조명희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난합니다. 재판 자체도 지난하고 본인은 사실은 증거 자체를 이미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뭐 김혜경 씨와 경기도 측의 뭐 조직적인 뭐 갑질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조명 씨의 주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서영주 대변인 재판 핵심은 이거잖아요. 사실은 과거 종로구 식사 대금 결제한 적 있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식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국회의원 부인들이란 얘기 들었다. 이제 증언으로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 속도 좀 내달라. 그리고 본인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서도 가림막 혹은 퇴정 조치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결정을 가림막을 설치했다 안 했다. 이거는 비판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순전히 재판부의 재량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명현 씨가 뭐 그 공익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밝히고자 하는 것들,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부분에서 본인은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공익 제보가 100%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주장에서 이게 말하자면 사실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사실로 드러난 것들은 오늘 김혜경 씨가 재판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10만 한 4천 원 정도의 정로세 식사 대금 중에 김혜경 씨 걸 뺀 7만 한 6천 원 정도의 나머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부인들이라고 했네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거를 김혜경 씨가 안 하냐 몰랐냐. 결국에 이게 재판의 주요입니다. 근데 뭐가 떨려요? 떨리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공익제보라는 거는 그만한 본인이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갔던 것인데 저는 그가 어렵게 산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정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만 분명한 건 이분이 공익제보한 다음에 공익제보자로 남았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비례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에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였던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과 다니면서 정치권에 입문해서 화려하게 뭔가 본인이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인 되고자 했던 꿈을 꿨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정도 배포가 있으면 가림막을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에는 김혜경 씨의 할 말에 대한 부분들은 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보려고 했을 거예요. 과연 앞에 김혜경 씨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공익제보하는 이 분이 그 어떤 증언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올바른가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냐. 목소리까지도 보려고 했던 것이고 저는 그 기소를 아직까지도 못한다는 비판이요. 아니 기소가 아무리 검찰이 기소 권한이 혼자 있다 하더라도 기소를 아무렇게나 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검찰이 못하는 것들은 증거나 명백한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것이죠. 그건 기다려야 되는데 기소를 못하는 검찰이 뭐가 어떤 외압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익 제보까지는 인정이 되나 공익 제보의 어떤 확증까지 있어서의 과정들은 별로 그렇게 좀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보를 했다고 해서 정치를 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당의 부승찬 후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뭐 그 책으로 본인이 국방부 대변인하는 시절에 책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천공이 왔다 어쩌다 해서 결국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분 또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또 당선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명현 씨의 증언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의 논평 당연히 존중하고 다만 조명현 씨가 입장을 건너 밝혀온 게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시 캠프 법인카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을 찾아갔으면 자기한테 뭐라도 해주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고 뭐 근데 지금 와서 뭐 이런저런 비판은 뭐 충분히 감내하겠다. 서영주 대변인 비판도 감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명현 씨에 대한 사실관계 제가 확인해 주면 제가 내부에 있어서 알잖아요. 당시 조명현 씨가 캠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금 했다는 그 배모 비서관 싸웠던 그분에게 캠프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몰림은 당한 겁니다. 안 받아주니 그런 어떤 정황 속에서 본인이 폭로를 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현 씨 입장도 전해드렸고 서영주 대변인의 말씀도 전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